식약처는 바나나 우유도 바나나 맛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조금의 오인이나 혼동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제재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터 맛이나 버터향 맥주라고 표시 광고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맛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버터 맥주와 꼬꼬면인데요. 여러분 한 번씩 드셔보신 적 있죠? 그런데 맥주 중에서도 왜 하필 버터 맥주냐? 또 하고 많은 라면 중에서 왜 하필 꼬꼬면이냐? 이 두 가지 제품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연예인분들이 만드셨다는 건데요. 연예인들이 만들었으면 마케팅적으로 뭐가 유리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당연히 홍보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광고 모델이나 뭐 광고가 특별히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팬들이나 인지도가 많은 이 연예인들이 만드는 이 제품의 홍보는 자연스럽게 될 거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유통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데요. 이분들의 인지도로 인해서 유통사들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제품을 전국 방방곡곡에 유통하게 되겠죠. 먼저 버터 맥주를 보겠습니다. 버터 맥주는 어반자카파 그룹의 박용인 님이 론칭한 버터 전문 브랜드로요. 브랑제리베르라는 기업을 이제 창업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라거 맥주인데 버터 향이 나는 겁니다. 여기 역시 그 원소주와 비슷하게 버터 맥주 팝업 스토어를 열으면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 창업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박용인 님은 연예계의 대표적 미식가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젓갈 장사를 하셔가지고 아주 젓갈을 다양하게 맛보면서 미식가의 길을 자연스럽게 걷게 된 것 같고, 게다가 또 대학교 시절 때는 여자친구분이 유럽 유학을 하면서 이탈리아 요리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게 미식가가 점점 되셨습니다. 이후에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는 전국 투어 공연 일정이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마다 그 맛집, 숨겨진 맛집들을 발굴하면서 인스타 계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한 끼를 막 때우고 대충 먹게 되는 경우가 많으셨다고 해요. 삼각김밥에 컵라면 먹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멘붕이 오셨나봐요. 아, 나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정말 한 끼를 먹더라도 진짜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준 한 끼를 먹어보자.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어지시면서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됩니다. 2014년도에는 청담동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이제 오픈하셨어요. 이때 어떻게 보면 당시에 한국에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생면, 가짜 까르보나라가 아니라 정말 계란하고 후추만으로 맛을 낸 진짜 까르보나라, 네, 이런 것들로 이제 레스토랑을 냈는데, 자,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이제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5년 동안 가수에서 번 수입의 전부를 잃었다라고 해요. 그때에 대해서 박용인 님이 이렇게 회상하시더라고요. 당시 시장 조사도 안 했고 사업 운영에 대한 생각도 좀 부족했다. 이 제품에 대한, 이 상품에 대한 자부심만 있었지 사실은 손님들은 낯설어 했었다. 그리고 인건비도 높아서 수익도 안 남는 구조였다.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한번 하면서 또 실패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창업을 하셨어요. 일식 다이닝 달 아래를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비용으로 창업을 했고, 당시 전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단골 주인이었던 분이 건물 옥상에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저렴하게 시작해서, 네, 이때 메뉴 개발을 위해서 오사카에 또 10번이나 출장을 가고 메뉴를 개발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음식에 진심이신 이 박용인 님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매출이 한 달에 9천만 원 나오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해요. 이제 드디어 창업가로서, 레스토랑 창업가로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연속적으로 너츠버거와 소심플이라는 브랜드 레스토랑을 런칭합니다. 2021년 6월에 너츠버거. 그래서 피넛버터가 들어간 치즈버거,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정말 미식가로서만 개발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셨어요. 제페니스 이탈리안 음식점인 소심플에서는 또 일본 음악과 이탈리아 음악, 그리고 내추럴 와인을 이렇게 잘 배합해서 레스토랑을 내셨는데, 이거 역시 정말 미식가로서의 식견이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막걸리 포차 짠짠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이제 좀 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어서 가이카세 일본 연회용 요리 레스토랑을 여셨는데요. 이때 뭐 셰프도 모셔오면서 그릇도 비싼 걸 많이 사고 뭐 코스 요리를 막 하셨는데,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 소비자들의 좀 외면을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이 박용인 님의 음식 여정이 있었어요. 이 박용인 님은 상당히 저력이 있습니다. 이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시 일어나세요. 그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IMF 때
완전히 망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업가셨고 사업가로서 실패하고 일어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사업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럼 드디어 이제 버터 맥주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자,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창출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버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버터가 이제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러면서 수제 버터를 개발해서 한국 입맛에 맞는 가짜낸 국산 들기름과 들깨를 넣어서 버터도 개발하고, 이제 혼자 연구를 열심히 하시면서 9개월 동안 버터 기계만 뭐 10번 바꿔가면서 개발을 하셨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김치 버터 이런 것도 구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식가로서 이렇게 수준 높고 질이 높은 제품을 낸다는 게 창업가로서 제작자로서 아주 프라이드는 있겠지만은 그게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버터만 만들면 안 되겠다. 차라리 버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 한번 내보자. 이런 전략을 다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알고 있던 부르구루 맥주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버터 맥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부르구루 대표님이 무슨 소리야, 이 기름이랑 술이랑 어떻게 섞여, 그리고 이런 거는 해외에도 없어. 사실은 박용희님 말씀이 해리포터에 버터 맥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버터 맥주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겠다, 이런 자부심으로 또 출발을 하신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버터 맥주도 나오고 버터 막걸리도 나왔습니다. 이 버터 막걸리 경우에는 또 이제 고급 쌀을 활용해가지고 감미료도 넣지 않고, 네, 이런 바닐라 향과 여러 가지 과일 향까지 섞어서 마켓컬리를 통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죠. 또 버터 하이볼도 내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버터 맥주, 버터 막걸리, 버터 하이볼 이런 것들이 이제 박용희 님이 연예인으로 성공적으로 활동하시고 있으시다 보니 박재범님의 그 원소주와 비슷하게 또 이번에도 유통이 성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편의점을 통해서 쫙 깔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제 맥주로 최단 기간에 100만 캔이 판매됩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거죠. 맥주인데도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다 보니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 팝업 스토어도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또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광고에 대한 이슈인데 지금은 버터 맥주 판매가 중단된 상태예요. 과연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베르라는 단어가 크게 쓰여 있는 맥주 제품입니다. 판매처들은 버터 향이 난다며 이른바 버터 맥주라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식약처가 이 맥주 제조사의 제조 정지 1개월을 통보하고 유통업체와 함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실제 버터가 들어있지 않은데도 함유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조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어 베르를 보고 버터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식약처는 바나나 우유도 바나나 맛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조금의 오인이나 혼동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제재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터 맛이나 버터향 맥주라고 표시 광고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광고 위반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거짓의 사실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를 하고 이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오인을 해야 되는. 맥주 제조사는 식약처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측은 곰표 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없지만 상표로 사용되는 것처럼 베르도 마찬가지라며 베르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 신청이 돼 있고 버터로 홍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매사인 GS 리테일도 SNS를 통해 소비자들이 버터 맥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곰표 맥주의 곰표는 이미 상표로 등록이 됐고 고래밥은 붕어빵처럼 고유명사로 인식이 되지만 버터 맥주는 버터가 들어갔다고 표시 광고에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야기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버터 맥주라고 불리는 것이 불법이다, 불법 광고다라고 하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이 판매사, 유통사, 제조사의 주장,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둘 사이에서 분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벌써 제조사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버터 성분을 허위로 표기하지도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비자들이 닉네임을 붙여준 거고요. 붕어빵에도 붕어가 안 들어가 있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없는데 이거 가지고서 불법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마케팅 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슈에서 알 수도 있듯이 우리가 어떤 제품 만들었을 때 그것을 광고하고 홍보할 때 특히 음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관련 법령과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또 지금 1개월 정지를 받았듯이 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 사항과 혹은 벌금이나 뭐 이런 정지 이런 조치들도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식품과 관련돼 가지고는 정말 법령들이 철저하기 때문에요. 자칫해서 뭐 어떤 효능이 있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소비자들에게 어떤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들어있는 것처럼 그 맛이 느껴진다고 해서 좀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거나 하면 여지없이 이 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이슈인데 좀 아쉽게 처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버터 맥주가 지금 1개월 제조 정지가 된 것은 그렇게 큰 조치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고발이 됐는데 이것은 뭐 관련 당국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고 지금 그거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하는 것도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정말 억울한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 박용희님이나 혹은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 제조를 할 때도 이게 마치 우리가 뭐 그냥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과 뭐 홍보가 있겠지만 이 음식과 관련된 식품이나 혹은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소비자들의 조금의 오인만 불러오더라도 그것은 바로 불법 행위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분이 제품을 진심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제품도 엄청 성공하고 또 유통도 성공적으로 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하는데 정말 저도 좋아했던 라면인 꼬꼬면입니다. 2011년에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경규 님이 자신이 닭고기 이 육수에 기반해서 라면을 잘 먹는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원래 라면 국물은 빨갛잖아요. 이때 하얀 국물 라면이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고 당시 꼬꼬면이 정말 뭐 없어서 안 살 수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품절 대란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이 끝나면서 팔도하고 손잡고 꼬꼬면을 출시를 하게 된 거죠. 자, 이경규 님이 왜 이 꼬꼬면을 만들게 됐을까 좀 이야기를. 곰탕을 잘 끓였어요. 외할머니가 닭곰탕을 정말 잘 끓였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그 땡땡 라면이야. 땡땡면을 라면 금시초예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맛을 재현하시는구나. 외할머니한테 그 국물 육수를 배워서 그 육수를 재현해서 만든 게 땡땡면이야. 네, 이렇게 꼬꼬면은 이경규 님이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닭곰탕 국물에 기반해서 하얀 국물로 그야말로 시장에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보름 만에 350만 봉이 팔렸고 첫 해에 8천만 개가 팔릴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 그리고 실제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뭐 너무 닭육수 맛 자체가 되게 라면하고 그 전에는 이제 조합되지 않았던 맛인데 그게 나오다 보니까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 꼬꼬면이 인기를 워낙 끌다 보니까 경쟁사들도 하얀 국물 라면을 막 덩달아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나가사키 짬뽕, 기스면 뭐 이러면서 이제 하얀 국물 라면도 소비자들이 찾는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버린 엄청난 제품이었죠. 사실 이경국님의. 그런데 문제는 이 제품이 이제 증설의 저주에 빠져버리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제품이 한때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인기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시설을 늘리는 거는 이제 큰 고정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에서 조심해야 하는 에도 불구하고 이 팔도에서 이 꼬꼬면을 키우기 위해서 500억 원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하는데 근데 이 꼬꼬면의 인기가 이 제품 카테고리의 인기죠. 어떻게 보면 하얀 라면의 인기가 빠르게 식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뭔가 매움하고 또 칼칼한 라면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얀 라면은 뭔가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맛적으로도 맛 측면에서도 막 이렇게 매콤하고 그런 맛이 아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한 번은 먹지만 내가 만약에 라면을 먹고 싶다 할 때 매운 라면을 먹을까 아니면 맵지 않은 요 하얀 라면을 먹을까 할 때는 계속해서 그 카테고리 자체가 지는 거죠. 빨간 라면에. 그런데 이렇게 500억 원을 들여놓으니 공장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팔도에게
이것을 뼈아픈 실책으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연예인이 한번 새로운 제품 출시함으로 인해서 큰 인기를 끌었고, 마치 제품 카테고리가 새로 생겨서 그 경쟁 카테고리를 이기는 것처럼도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던 소비자들의 입맛에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진 것도 결국에 노는 공장을 만들어져 버린 그냥 비용만 기업이 떠안게 된 좋지 않은 사례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이후에 이 팔도에서는 이제 뭐 앵그리 꼬꼬면, 볼케이노 꼬꼬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매운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다시 끌어오려고 했지만 안 된 거죠. 하지만 이 인기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계속 연 300만 봉 정도는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간 라면과 다르게 하얀 라면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은 300만 봉 정도의 작은 시장 규모로는, 즉 빨간 라면보다는 좀 작은 규모지만 하얀 라면을 찾는 고객분들이, 이 카테고리 찾는 분들이 계속 있는 그 시장을 하나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엄청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야구르트가 유통 전문 기업인 HY에서는 바질 라면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라면도 또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번 이 버터맥주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꼬꼬면 사례를 봤을 때 모두 음식에 진심인 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자기가 정말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잘, 제품 개발의 측면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장점이 있죠. 음식에 정말 진심인 분들이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홍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셀럽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TV에서 소개되고 뭐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SNS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제품이라는 장점이 있고, 또 유통 측면에서도 정말 뭐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이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유통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네,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찾을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홍보, 그리고 유통에도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었. 한 사람이 한 미식가가 제품을 시중에 출시해가지고 대량 생산돼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유통되고 판매되는, 그리고 이 제품이 소비자들의 인식에 확실히 자리를 잡고 이제 어느 정도 마켓 쉐어를 가지고 갈 정도로 자리 잡은, 이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정말 거의 엄청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연예인으로서의, 인플루언서로서의 힘이 엄청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